안녕하십니까, 장진호 대표입니다. 2024년 11월 28일. 자, 오늘은 바닥권에서 급등 가능성 높은 재료주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앞전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요, 피델릭스입니다. 자, 피델릭스는 대주주가 중국 쪽이라서 이번에 미국에서 중국 HBM까지 제재를 가하게 되면 삼성과 SK에서 중국으로 가는 HBM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피델릭스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사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앞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지만 일단은 이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량 없이 눌렀죠. 자, 이게 이제 개인들이 견디기가 가장 힘든 거래량 없는 조정인데, 특히나 이런 이제 고점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상승을 기대하고 있었던 개인들은 이렇게 거래량 없이 이 주가를 쭉 눌렀을 때 거의 뭐 한 20-30% 정도의 손실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이러한 자리에서 한 5%만 매수했다가 빠질 때마다 뭐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두면은 얼마든지 버틸 수 있겠지만, 장중에 급등을 할 때 이런 고점에서 잘못 올라타게 되면, 그것도 비중을 왕창 실어버리게 되면 하락을 했을 때의 대처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버티거나 손절을 해야 되는데, 만약 1000만원어치를 매수를 했는데 이게 다 내 전재산이다. 자, 그런데 한 20-30%가 빠졌어요. 그러면 버티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물론 끝까지 버틴다 하더라도 반등을 했을 때 매수가 오게 되면은 대부분 털고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종목은 공략을 할 때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고 적정한 비중을 지켜 나가시는 게 좋아요. 자, 만약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가 주말이나 다음 주에 중국 추가적으로 반도체 제재, 특히나 HBM 쪽으로 제재를 가하게 된다라고 하면 피델릭스가 시장에서 단기에 부각이 되면서 강력한 슈팅이 나오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왔고, 이 수급이 이런 고점 자리에서는 단기 차익 실현으로 활용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제 다음 정권을 잡게 되게 되면 불을 보듯 뻔하죠. 중국을 때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결국 세력들도 이러한 미중 갈등 관련주를 가만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정 후에 급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둬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외에서는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시간이 급등을 하게 되면 내일 따라 붙기는 쉽지 않겠지만, 큰 거래량 없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눌림목이라든지 적당한 타이밍을 봐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가총액은 419억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세력이 붙기가 상당히 쉽겠죠. 그리고 유통 가능 물량은 2300만 주 정도 됩니다. 개인들이 누구라도 접근할 수가 있고요. 작년까지는 흑자였는데 일단 작년에 흑자 폭이 좀 줄어들었죠. 매출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계속 적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데 위험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자, 두 번째는 오늘 풍력 이슈로 움직인 우림 PTS예요. 이 종목 역시도 바닥권이고, 자, 요 앞전에 한번 슈팅이 나왔죠. 대량 거래 동반에서 슈팅 나왔다가 거래량 없이 쭉 주가를 뺐습니다. 이 고점에서 매수한 개인들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죠. 자, 이제 바닥권에서 아직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어떠한 초기 신호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 우림 PTS가 움직인 이유는 유니슨 때문에 같이 움직였고요. 유니슨은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풍력 관련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
이 기업은 오늘 대장으로 상을 들어가긴 했지만 재무 상태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은 패스, 또 상도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패스를 하고요. 대신 이제 후발주로 바닥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종목들을 잘 봐야 되겠죠. 자, 시가총액은 700억대 초반이고 유통 가능 물량은 600만 주 정도가 됩니다. 올 3분기에 적자 전환한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재무 상태는 크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부채율이 20%, 10%대 중후반, 초반 이렇게 지금 낮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PTS는 풍력 재료 말고도 우크라이나 재건, 로봇, 철도, 동해 유전 상당히 다양한 재료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이 위쪽에 매물을 일정 부분 소화를 해주게 되면은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눌러준다라고 하면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다만 재건으로도 그렇게 강력하게 움직이질 못했고, 또 풍력으로도 따라가는 종목, 즉 대장주는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으나 바닥권에서 시장 하락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잡으면서 상승 준비를 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특수건설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남북 경협주가 움직였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철도 테마가 움직였어요. 자, 그런데 특수건설은 철도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살짝 움직였고 오늘은 의도적으로 거래량 없이 눌렀다가 막판에는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왔는데, 결국 이러한 흐름들은 고점에서 추격 매수한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거래량 없는 눌림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때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고 그 전에도 더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죠. 이때도 마찬가지 강력한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거래량 없이 흔들었고, 또 이때 한 번 더 슈팅이 나온 다음에 이번에는 낙폭을 단기에 키우면서 거래량은 없이 계속 찍어 눌렀어요. 결국 고점에서 추격 매수한 개인들만 고통을 받고 바닥에서 던지게 되면 그 물량을 일부 흡수를 해서 슈팅이 나오는 이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앞쪽에도 보시게 되면 크게 강력한 슈팅이 나온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과거에 이렇게 저점에서 강력하게 약 한 100% 가까이 슈팅을 했던 이러한 흐름들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경협주, 철도 쪽에서 일단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바닥에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1120억 대고요. 유통 가능 물량은 1200만 주입니다. 접근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 실적도 아주 양호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실적이 나고 있는 상태. 최근에 1분기 때 다시 지난 4분기 때 적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흑자가 지금 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여기 3분기에 실적이 안 나왔는데 여기 분기 보고서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약 재무를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크지는 않지만 수익이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재무 상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철도 말고도 다양한 재료들이 있는데, 이 역시도 결국 우크라이나 재건의 철도 건설은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철도, 도로, 중소건설사 이런 종목들은 차후에는 북한, 남북 경협주로까지 확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철도 지하화 이러한 재료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오롱 글로벌이에요. 자,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슈팅이 나오고 지금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 앞쪽에서 한번 강력하게 슈팅이 나왔어요. 이 고점에서 매수한 개인들 상당히 힘들죠. 탈출을 못해요. 왜냐하면 탈출을 시키기 전에
대부분 다 털어버리죠. 하지만 이제 현금이 있고 강성한 정말 깡다구 센 이런 개인 투자들은 버티고 저점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고 버텨서 슈팅이 나올 때 수익 매도로 빠져나올 수 있지만, 보통은 대부분 다 고점에서 많은 비중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하락을 할 때 추가 매수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물린 개인들이 뭐 중간에서 물타기를 해서 이때 슈팅 나올 때 빠져나오는 개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못 빠져나온 개인들은 또 물려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몇 번의 매물 테스트, 그러면서 매물 고점에서 물린 개인들의 물량들을 흡수를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렇게 흡수를 하고 난 후에 계속 흔들다가 최종적으로 더 이상 쏟아져 나올 매물이 없다라고 판단이 될 때 세력들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이 종목은 관심 종목 중에서는 재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관심만 두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징으로 보시게 되면 동해 유전 이런 재료가 있죠. 자,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 쭉쭉쭉 재료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결국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비슷비슷해요. 어떠한 재료에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어떠한 위치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어떠한 위치에서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꾸준히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팔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고 남들이 저가 매수하는 자리에서 손절을 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컴퍼니 K입니다. 자, 이 종목은 최근에 한강 노벨상 관련 이슈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주가를 다 반납을 하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전자책 1위 기업이 릴인데 컴퍼니 K가 여기에 대표 주주로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주가가 단기 급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외에도 이 앞쪽으로 쭉 가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죠. 이때보다 더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어요. 이 앞에서는 엄청나게 단기 급등도 했었고요. 자, 이렇게 끼가 많은 종목, 과거에 크게 급등했던 종목들이 또 다른 재료가 나왔을 때, 또는 같은 재료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연속성을 띌 때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이때의 재료와 이때의 재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재료를 먼저 체크를 해 주시면 좋고요. 자, 우선 한강 노벨 문학상이라는 재료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암정복 프로젝트, 즉 신약 개발, 이러한 이슈가 있죠. 왜냐하면 컴퍼니 K는 투자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업스테이지라든지 중국 알리바바, 메타 AI 엄청나게 많은 재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컴퍼니 K가 여기저기에 수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 관계에 의해서 어떠한 이슈가 터졌을 때 그 이슈에 맞춰서 순간 단기적으로 팡팡팡 올라가는 이러한 이슈가 있고요. 또 여기 또 정치인하고도 일정 부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재료들이 있고, 여기도 스타링크 재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오고 바닥을 거리랑 없이 누르고 다시 상승 준비를 하는 이러한 자리들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이때 들어왔던 강력한 매물들이 여기에서 다 소화가 됐느냐, 다 소화가 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즉 이때의 재료가 한강 노벨 문학상이라는 재료가 나온 상태이지만 이 자리에서의 매물들이 충분히 소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단기적으로 이슈가 반짝하고 말았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을 여기에 대한 매물 소화 구간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떠한 이슈가 또 나왔을 때 그때
본격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 이 이후에 어떠한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이슈가 한강 노벨상보다 더 큰 이슈가 되든지, 아니면 이때 나왔던 이슈가 연속되든지, 아니면 이때 이슈보다 더 강한 재료가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 고점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물려 있어요. 물려 있는데 어떤 자리에서 물렸을 때 버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물렸을 때 버티지 말고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데, 그냥 가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선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그냥 단기에 급등을 했어요. 단기에 급등을 했는데 만약 내가 여기서 샀어요. 그럼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승 초입 구간에서 물렸을 때는, 이 고점에서, 이 완전 고점에서 물려 있다 하더라도 상승 초입 구간에서는 버텨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승 초입 구간에서 물렸을 때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결국 재료가 계속 살아있으면 그 자리를 돌파를 해서 최소한 본전을 하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충분히 오를 만큼 올라서 이런 고점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요. 저점 대비해서 충분히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더 갈 것 같아서 올라탔는데 이때부터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락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밀리게 되면 여기는 상승 초입 구간이지만 여기는 고점이라서 언제 어느 시점에서 밑으로 꼬꾸라질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다가 물리게 되면 이 쉽지는 않아도 조금씩 줄여 나가야 돼요. 이게 운이 좋아서 뭐 이때 급등을 해서 이 자리까지 와주면은 정말 고맙겠지만, 이 자리까지 오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렸을 때 던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할 때는 상승 초입 구간인지 고점 구간인지를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승 초입 구간에 들어갔다가 물리면 일단 일정 기간 버텨보고 슈팅이 나왔을 때 빠지면 돼요. 하지만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나가야 돼요. 자, 이 자리가 고점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이 자리는 단기적인 고점은 맞지만 이것은 상승 초입 구간, 즉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고통스럽긴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자리는 올라올 가능성은 있어요. 물론 바닥 대비해서는 거의 한 5, 60%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구간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앞전과 비교하면 이런 자리와 비교하게 되면 이 자리는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죠. 하지만 가급적이면 상승 초입 구간에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수익이 날 때는 단기에 큰 수익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제 앞으로 급등주를 매매를 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상승 초입 구간에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 기왕이면 눌러줄 때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오늘 종목들, 관심 종목들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누르는 자리죠. 누르는 자리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손절가는 짧게는 3%, 길게는 5에서 7% 선에서 관리를 해주신다라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